울산 M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뉴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보다가 저런 뉴스가 있네 하고 보면 울산이고요. 또 어김없이 TV 뉴스나 이런 걸 보고 있을 때 정인곤 기자가 그 뉴스를 전하고 있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였어서 집에서 주로 시청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10대 학생들의 사고 소식이 또 울산에서 들려왔어요. 맞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은 지난주 수요일인 9일에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발품을 팔아서 찾아낸 영상을 보면요. 아침 시간에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교통 표지판을 쿵 하고 들이받는 영상이 있거든요. 예. 당시 이제 인도 위에는 길 건너려고 하는 행인도 있었는데요. 차량이 갑자기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시는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CCTV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예. 사실 골목길에서 천천히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다가 표지판을 들이받는 모습은 좀 많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정말 영상을 보니까 마치 진짜로 운전을 처음 해본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니면 음주거나 맞습니다. 혹은 마약 사건이거나 무언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예. 것 같다라는 모습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예. 문제는 이 차량이 사고를 내고 신고조차 안 하고 그대로 달아났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이 당연히 뒤쫓기 시작을 했고요. 이 차량은 약 한 3시간 동안이나 울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정말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차량이 부서졌는데요. 이 부서진 차량에서 내린 건 정말 앳된 얼굴의 10대 중학생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이 차는 어디서 난 건가요? 중학생들이 지금 차를 훔쳐서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충격적인데 지금 이 중학생들이 처음 버리는 차량 절도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이제 사고가 난 차량은 부산에서 훔쳐서 울산으로 가지고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예.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이제 부산까지 울산에서 훔친 차를 운전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차를 훔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한 뒤에 부산에서 다시 또 다른 차량을 훔쳐서 울산으로 돌아와서 우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네. 최소 이제 2대의 차량을 훔쳤다는 건데요. 사고 차량의 차주는 사실 아침에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본인의 차량이 도난을 당한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이 소유주는 합니다. 그럼 부산에 계신 분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차량을 가지러 오신 소유주 지인분도 제가 경찰서에서 마주 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차량을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제서야 이제 내 차량이 없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 당시 이제 학생들을 수사한 경찰들 말에 따르면요. 사실 학생들이 평소에도 좀 오토바이를 훔친다거나 편의점에서 술을 훔친다거나 이런 좀 나쁜 일들을 계속 해와서 사실 동네 경찰들에게는 좀 유명한 학생들이더라고요. 아유. 네,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들은 운전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에 차를 훔쳤습니다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뭔가 큰 처벌이 없으니 아이들이 계속 점점 더 큰 범죄를 맞습니다. 저지른 거군요. 그런데 차를 훔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는. 네. 특히 이게 어떤 기술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친구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차량을 훔쳤는데요. 바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을 노렸던 겁니다. 이제 보통 주차를 하시면 주차를 하고 문을 잠그게 되면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 사이드미러가 같이 이렇게 그렇죠. 접히게 되는데요. 예. 그럼 반대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량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계속 당겨보면서 다녔고 그 와중에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찾아다닌 건데요. 예. 보통 이제 차량 문만 열려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제 차량에 요즘은 스마트 키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네. 키 자체를 차에 그냥 그대로 두고 문을 잠그지 않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량을 노려서 운전을 한 건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방법인데 그만큼 이제 중학생들도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조금 10대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리면 된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 각지에서 뿐만 아니라 저희 울산에서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린 절도 행각이 벌어지다가 경찰에 잡혔다 이런 기사들 저희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경찰분들은 이제 꼭 주정차 할 때는 반드시 문 잠그고 차량 키도 챙기고 차량 내에 좀 귀중품 같은 것들도 이런 학생들이나 이 절도범들에게는 유혹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보관하지 말고 안 보이게끔 잘 넣어놓고 그렇게 다녀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치안 상황을 지나치게 신뢰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학생들은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우선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촉법 소년은 아니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범죄 소년이어가지고 예. 경찰 조사 끝나고 뭐 정상적인 방법대로 검찰에 그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최종 수사 결과까지 판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단순히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건가요? 혹시 술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했을까요? 우선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했을 때 음주나 이런 것들은 뭐 발견되지는 않았다라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요. 예. 지금 뭐 술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또 나온 뉴스였는데 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짐칸에 어린아이 둘을 태우고 강아지와 함께 시내를 돌아다닌 화물차 소식이 전해졌어요. 맞습니다. 이제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신호대기 중이던 1톤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2명과 대형견 1마리가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네. 이 트럭은 이제 아이들을 짐칸에 태우고 그대로 정말 시내 도심 한복판을 질주를 했거든요. 예. 이제 커브를 돌 때면 아이들이 짐칸을 꼭 붙잡는 그런 모습도 동영상에 모두 담겼는데요. 짐칸에 우선 사람을 태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이제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2호에 이제 적혀 있는데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적발 시에는 4톤 초과의 트럭 같은 경우는 범칙금 5만 원, 4톤 미만의 차량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요. 화물 적재함은 뭐 당연한 거지만 안전벨트도 없고 사람을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타게 된다면 혹시나 모를 급정거나 커브길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충돌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처벌이 돼야 하는 불법 행위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적발 시 범칙금 등이 부과된다는 겁니다.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경찰에 문의를 해본 결과 실제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화물 적재함에 아이들을 태우고 도로를 다닌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신고가 접수돼 있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어제 기사 취재를 마치고 기사 작성을 마무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행위가 좀 반복이 되면은 아이들이 좀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뭐 화물 적재함에 타는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 영상과 취재 내용을 경찰 측에 전달을 했고요. 오늘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차량 번호를 통해서 차주는 현재 경찰이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신고가 아니고 저희가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범칙금 부여가 되는 상황인지는 경찰 측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대요? 어떤 운전자분 운전자가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범칙금 부과건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분을 경찰서로 불러서 조사할 이유도 없는데 어찌 보면 처벌의 수위를 봤을 땐 정말 약한 처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우선은 직접적인 신고가 아닌 기자를 통해서 전달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지금 부여가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경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를 현재까지 접촉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의를 주지도 않으셨겠네요. 근데 우선 어제 제가 뉴스가 나가고 나서 저녁 시간에 경찰분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는데요. 경찰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는 교통경찰인 내가 범칙금이 부여가 되던 안 되던 운전자분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강하게 주의를 줘야겠다.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 보이더라 뉴스를 보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미리 단속을 못하고 뉴스를 통해서 전달을 받게 돼서 미안하다. 그 경찰로서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이런 의견들을 사실 많이 보내면서 좀 같이 안타까워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수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네. 최소한 경찰분들이 지금 운전자 차주분한테 연락을 해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라는 이런 강조의 그 의견 정도는 전달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게 어제도 뉴스가 나가고 댓글을 좀 보니까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그랬지 시골에선 지금도 그러는데요. 되게 가볍게 이게 경운기 타고 농로 다니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울산 시내 도로를 다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가볍게 뭐 어찌 보면 약간 뉘앙스가 굳이 이런 걸 뉴스로 그 보도를 해야 돼라는 댓글들이 많으셨는데요. 사실 그 아이들의 저희가 물론 아이들 초상권 때문에 많이 가려서 방송을 내긴 했지만 네. 실제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그 아이들의 손이 힘이 바짝 들어간 손이 맞아요. 되게 불안해 보였거든요. 그럼요. 저 자체도 이게 결국에는 안전 불감증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괜찮겠지라는 이 안전 불감증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킬 거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맥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인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